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사건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관한 6가지의 오해를 해결했다. 7월 13일 토레스 판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리플의 소송,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원은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투자 계약이 아님을 판결했으나 리플의 과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죠. 또한 판사는 자선단체 및 직원에 대한 다른 XRP 배포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의 오해가 있었다. 2023년 2분기 보고서에서 리플은 판결에 대한 6가지 오해를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로는 리플은 판결이 분할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오해를 해결했다. 리플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분할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XRP가 때로는 증권, 때로는 증권이 아님을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 결과는 리플과 SEC가 서로 일부분 승소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판결이 분할 결정된 것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리플은 항상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법원은 그 입장을 입증해 주었다. 이 결정은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리플은 말하고 있고,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승리는 다른 암호화폐 또한 증권이 아님을 판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판결이 XRP가 일부 설정에서는 증권이고 다른 설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비평가들은 리플 소송 판결에서 특히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XRP 판결 내용으로 판사를 비판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평가 중 한 명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판사가 XRP가 증권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오해에 대한 리플랩스는 XRP 자체가 결코 보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법원은 XRP가 디지털 토큰일 뿐이며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첫 번째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증권이라는 명확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판결이 정확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세 번째 오해를 해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일부는 항상 증권이며 XRP의 특정 거래가 유가증권인 반면 다른 거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에 따라 투자 계약이 법으로 정의된 특별한 유형의 증권이라고 지적. 리플에 따르면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는 거래별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항상 법에 의거한 담보인 전통적인 주식 지분의 경우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세 번째는 증권 여부에 대한 법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째, 둘째, 셋째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째는 명확성의 승리, 둘째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승리, 셋째는 정확한 근거를 둔 법적 승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 구매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리플은 법원이 소매 구매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리플에 따르면 법원은 더 이상 규제할 증권이 없을 때 종료되는 SEC의 관할권 범위에 대해 판결했다. 투자 계약이 없는 곳에는 담보가 없다. 담보가 없는 곳에는 증권위원회의 역할도 없다. 다섯 번째로 리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해결했다. 리플은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고객과 상대방이 항상 미국 밖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리플에 따르면 규칙이 명확한 관할권에서 미국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판사는 판결에서 스위스, 일본, 영국 및 싱가포르의 규제기관을 포함한 여러 외국 규제기관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이외의 많은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의 솔루션,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다. 오직 미국뿐이죠. 미국만이 리플을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마저도 그동안 소송 때문에 리플을 채택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리플과 사업을 척척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리플은 판사가 공정고지 방어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오해에 대해 논평했다. 리플은 토레스 판사가 기관 XRP에 대한 공정거지 방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형의 거래와 관련된 다른 공정거지 항변을 열어두었다. 리플은 이 사건이 다른 판매에 대한 SEC의 이론이 이전 디지털 자산 사건의 집행 조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플 보유자이시면서 관심 있게 최신 데이터들을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다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리플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딱 거기까지만, 업무가 진행될 정도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은 더욱 많이 들겠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리플처럼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회사가 훗날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 발표가 있기 전에도 리플은 사업 확장에 열중했었고, 승소가 난 뒤에도 여전히 리플의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죠. 리플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 갈 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리플이 사업 확장도 없이 발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발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의 기술, 인류의 희망,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겠죠. 하지만 리플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는 충분히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을 한 이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쉽게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선 더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모두가 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리플에 대한 지식, 암호화폐 시장의 원리, 블록체인이 뭔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오는 코인 이슈들을 분석해서요,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리플은 8월에 10억 개의 토큰을 출시한 직후 에스크로 지갑에 8억 개의 XRP를 잠갔다. 최고의 블록체인 추적 및 분석 시스템인 웨어 얼렛은 리플의 XRP 토큰과 관련된 최신 움직임을 포착했다.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이 8월에 10억 개의 토큰을 출시한 직후 에스크로 지갑에 8억 개의 XRP 토큰을 잠갔다고 확인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2억 9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3억 개의 XRP 토큰이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토큰 관리 방식에서 신중함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고, XRP 준비금이 통제되고 잘 계획되는 리플의 약속을 증명하고 있다. 웨어 얼렛은 훨씬 더 많은 양의 XRP가 에스크로로 반환되었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3억 4,9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5억 개의 XRP가 통제 계정에 잠겨 있다.
2017년 리플은 550억 XRP를 에스크로에 보관했죠. 에스크로 계약은 매월 1일에 10억 개의 XRP가 잔금 해제되고 공개될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10억 개의 XRP가 유통된 직후 토큰 중 일부를 다시 잠그죠. 이런 월별 XRP의 잔금 해제는 시장에 XRP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많은 잔금 해제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리플의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리플의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리플의 XRP 공급량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리플에 10억 개씩 매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공급하게 된다면 수요 공급의 원리로 리플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걸 리플은 아주 잘 조절하고 있고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웨어 원래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고래들, 세력들의 주소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실시간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말이죠.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같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 강국일수록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큰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리플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매일 습득하시다 보면 리플의 가치를 점점 높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사건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관한 6가지의 오해를 해결했다. 7월 13일 토레스 판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리플의 소송,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법원은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투자 계약이 아님을 판결했으나 리플의 과거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죠. 또한 판사는 자선단체 및 직원에 대한 다른 XRP 배포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의 오해가 있었다. 2023년 2분기 보고서에서 리플은 판결에 대한 6가지 오해를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로는 리플은 판결이 분할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오해를 해결했다. 리플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분할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XRP가 때로는 증권, 때로는 증권이 아님을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 결과는 리플과 SEC가 서로 일부분 승소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판결이 분할 결정된 것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리플은 항상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법원은 그 입장을 입증해 주었다. 이 결정은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리플은 말하고 있고,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승리는 다른 암호화폐 또한 증권이 아님을 판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판결이 XRP가 일부 설정에서는 증권이고 다른 설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비평가들은 리플 소송 판결에서 특히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XRP 판결 내용으로 판사를 비판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평가 중 한 명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판사가 XRP가 증권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오해에 대한 리플랩스는 XRP 자체가 결코 보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법원은 XRP가 디지털 토큰일 뿐이며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첫 번째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증권이라는 명확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판결이 정확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세 번째 오해를 해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일부는 항상 증권이며 XRP의 특정 거래가 유가증권인 반면 다른 거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에 따라 투자 계약이 법으로 정의된 특별한 유형의 증권이라고 지적. 리플에 따르면 투자 계약의 존재 여부는 거래별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항상 법에 의거한 담보인 전통적인 주식 지분의 경우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세 번째는 증권 여부에 대한 법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째, 둘째, 셋째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째는 명확성의 승리, 둘째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승리, 셋째는 정확한 근거를 둔 법적 승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 구매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리플은 법원이 소매 구매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리플에 따르면 법원은 더 이상 규제할 증권이 없을 때 종료되는 SEC의 관할권 범위에 대해 판결했다. 투자 계약이 없는 곳에는 담보가 없다. 담보가 없는 곳에는 증권위원회의 역할도 없다. 다섯 번째로 리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리플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해결했다. 리플은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고객과 상대방이 항상 미국 밖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리플에 따르면 규칙이 명확한 관할권에서 미국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판사는 판결에서 스위스, 일본, 영국 및 싱가포르의 규제기관을 포함한 여러 외국 규제기관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이외의 많은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의 솔루션, 특히 온디맨드 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다. 오직 미국뿐이죠. 미국만이 리플을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마저도 그동안 소송 때문에 리플을 채택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리플과 사업을 척척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리플은 판사가 공정고지 방어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오해에 대해 논평했다. 리플은 토레스 판사가 기관 XRP에 대한 공정고지 방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형의 거래와 관련된 다른 공정고지 항변을 열어두었다. 리플은 이 사건이 다른 판매에 대한 SEC의 이론이 이전 디지털 자산 사건의 집행 조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플 보유자이시면서 관심 있게 최신 데이터들을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다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리플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딱 거기까지만 업무가 진행될 정도까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은 더욱 많이 들겠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연구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리플처럼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회사가 훗날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소 발표가 있기 전에도 리플은 사업 확장에 열중했었고 승소가 난 뒤에도 여전히 리플의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죠. 리플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 갈 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리플이 사업 확장도 없이 발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발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의 기술, 인류의 희망,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겠죠. 하지만 리플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는 충분히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을 한 이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쉽게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을 지키기 위해선 더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모두가 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리플에 대한 지식, 암호화폐 시장의 원리, 블록체인이 뭔지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오는 코인 이슈들을 분석해서요,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리플은 8월에 10억 개의 토큰을 출시한 직후 에스크로 지갑에 8억 개의 XRP를 잠갔다. 최고의 블록체인 추적 및 분석 시스템인 웨어 얼렛은 리플의 XRP 토큰과 관련된 최신 움직임을 포착했다.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이 8월에 10억 개의 토큰을 출시한 직후 에스크로 지갑에 8억 개의 XRP 토큰을 잠갔다고 확인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2억 9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3억 개의 XRP 토큰이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토큰 관리 방식에서 신중함과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고, XRP 준비금이 통제되고 잘 계획되는 리플의 약속을 증명하고 있다. 웨어럴렛은 훨씬 더 많은 양의 XRP가 에스크로로 반환되었다고 추가로 공개했다. 3억 4,9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5억 개의 XRP가 통제 계정에 잠겨 있다. 2017년 리플은 550억 XRP를 에스크로에 보관했죠. 에스크로 계약은 매월 1일에 10억 개의 XRP가 잔금 해제되고 공개될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10억 개의 XRP가 유통된 직후 토큰 중 일부를 다시 잠그죠. 이런 월별 XRP의 잔금 해제는 시장에 XRP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많은 잔금 해제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리플의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리플의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리플의 XRP 공급량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리플에 10억 개씩 매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공급하게 된다면 수요 공급의 원리로 리플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걸 리플은 아주 잘 조절하고 있고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웨어월렛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고래들, 세력들의 주소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실시간으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말이죠.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같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 강국일수록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큰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리플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매일 습득하시다 보면 리플의 가치를 점점 높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